안녕하세요. 난세의 영웅 진행의 장세임입니다. 올 겨울은 좀 유난히 춥고 눈도 자주 내릴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눈을 작고 단단하게 뭉쳐서 눈싸움을 하든지 혹은 또 작게 눈덩이를 만들어서 또 눈사람을 만들고 이랬던 기억 여러분 모두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작은 눈덩이를 산 정상에서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조그만 눈뭉치를 산 정상에서 굴리게 되면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아마 어마어마한 크기로 변해 있겠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회사의 주식을 10,000배 이상으로 부풀렸다고 합니다. 자, 그 누구보다도 그 주먹만한 종잣돈을 그 집채만한 눈덩이처럼 불릴 수 있는 그 복리의 마술을 이해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자, 우리도 이렇게 눈덩이를 굴리듯이 시간을 두고 오래 투자한다면 이 눈덩이가 큰 눈덩이로 또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목요일 밤 난세 영웅인데요. 오늘은 야정군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동안 오늘 난세 영웅 놀러 오신 분들 게시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441님 반갑습니다. 블러드머니님, 또 콘크리트님, 그리고 내꺼 쿠드먼님, 태윤님, 산타님, 콘크리트님, 역배열님 등등 찾았다님 또 이렇게 본방사수하러 오셨다고 게시판을 통해서 응답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야정군 전문가님의 강의 잘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난세 영웅 오늘 목요일 밤의 남자, 또 오늘 먼저 프로필 영상부터 확인해 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야정근입니다. 목요일에 남자 야정근입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즘 최근 또 한 4일 동안의 지수가 한 80포인트 정도 밀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꼭 제가 나오는 날마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그래도 우리가 또 꿈이 있겠죠. 미래에 대한 꿈이 없다면 인간하고 동물하고의 차이는 그거 같습니다. 동물은 꿈이 없고 인간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죠. 그리고 또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자, 그 인간들끼리 모여서 또 돈을 걸고 하는 곳이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누가 더 똑똑하냐 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대신 아무리 똑똑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원칙대로 진행하라.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를 해요. 했는데 이게 하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또 바꿔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조지표를 한 10대 개에서 이렇게 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안 맞죠. 또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 가지를. 뭐 하고. 대한민국,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주식의 기법에 대해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전에 어떤 미국에서 했던 분이 와서는 한국의 이런 걸 보고서는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게 대단하다, 이분들. 한국 분들은. 어떻게, 야, 그쵸. 우리나라에는, 그래,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만한 기법과 그만한 무엇을 다 동원해서 해더라도 가장 기본의 원리인 인간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읽는 게임이 어느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주식은 매매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의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죠. 10만 원짜리 주식을 어떤 분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물을 10만 원인데
누구는 비싸다, 누구는 싸다예요. 그죠?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됐을 때 이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변해갈 때.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는 게 바로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더라, 전쟁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한 몇천 번의 외세의 침입을 받았지만 훌륭한 장수들이 다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이 주식시장에서도 힘들지만은 구멍을 잘 찾아내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체크해 나간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방어,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게 방어입니다. 대부분 주식을 투자하실 때 내 돈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벌까? 즉 공격의 대상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내 거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서 내 성을 쌓아놓고 자, 외세가 침입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이 성벽을 쌓지 않죠. 그리고서 바로 주식 투자해서 얼마만 먹으면 되겠지라는 생각. 즉 공격의 입장에만 있지 방어적인 개념은 없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위층에 뭐 몇 호집 엄마, 뭐 특히 주부님들은 누구 엄마가 주식해서 얼마 벌었대 이거부터 시작했고, 남자분들이나 남편분들은 직장의 동료 아니면 동창들, 친구들이 돈을 내서 했다는 얘기,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서 즉 공격적인 얘기만 먼저 들었고, 세상 천지가 그래요. 여러분한테 무조건 공격적인 얘기만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파란색이죠. 하락 종목이 빨간색이에요. 우리나라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올라갔을 때 파란불은 뭐예요? 파란색은 경고의 의미거든요. 조심하십시오. 또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높여가야 될 게 있으면, 오늘은 워렌 버핏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누차례 주식을 투자할 때 최고로 처음 접하는 얘기가 바로 워렌 버핏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매매 형태를 가만히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부자가 되고 경제적인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를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누구도 지금 워렌 버핏처럼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다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번 간단하게 그 부분을 넘어가자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하다 보면은 오늘 시장 얘기도 좀 해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워렌 버핏에게 주식을 보자. 워렌 버핏의 기본적인 철학은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우리 회원들이나 여러분들에게도 공개방송할 때 가장 많이 떠드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돈을 13조 원 투자했다고요? 좋습니다. 걔네들이 왜 들어왔겠습니까? 걔네들이 자선사업가입니까? 국제구호기금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13조 원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이득을 내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그 이득이라는 돈은 바로 여러분들의 돈이란 말입니다. 즉, 내가 13조 배팅할 때니까 개인 투자자들 들어와. 니들 돈을 내가 훑어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반대적인 입장인 외국인들이 13조를 쏟아부었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거라는 거죠. 우리도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배팅 관계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외국인 사면 다 좋다. 좋지도 않습니다. 걔네들이 때에 따라서 이런 작전도 나가요. 주가를 막 올립니다. 따라 들어가요. 그런데 반대쪽은 분명히 외국인이 산 것 같아요. 근데 반대쪽에서는 대차, 공매도를 때려버립니다. 공매도는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 주를 매수를 하고 2만 주를 때릴 경우 얘네들의 평단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차, 공매도의 전체 물량의 70% 이상이, 80%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걔네들이 그냥 때리는 건 아니겠죠.
그와 같이 자기네가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일부러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몇십조 원을 투자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편만 보는 거죠. 단편만. 한 단편만 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확정 지으려고 하는 편향적인 사고방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이 목요일 날 야전군이 나오는 날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생각을 넓게 가져보자는 거예요. 하나에 자꾸 편향적으로 쏠려 들어가지 말고 넓게, 크게, 부자답게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도 다 결혼들 하셨고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대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연세가 30대 이상, 40대, 50대이실 겁니다. 다 자제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갈 때,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건네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떠들지 말고 공부에 충실해라. 즉 원칙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쁜 친구 만나지 말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하고 놀고. 왜? 그래야 네가 훗날 대학을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나서 좋은 직장 다니고 안정적인 수입을 요구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 왔고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한번 가만히 주식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만큼 하신 것 같아요? 물론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들이 정석적인 정도의 길을 걷기보다는 트릭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죠. 지금 당장 이렇게. 무슨 기법 있나? 없나? 귀동냥 하러 다니시고. 과연 그게 올바른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즉,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이 틀을 잡아서 안전한 투자가들이, 진정한 투자가들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움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용융자입니다. 신용융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한도의 수치가 있어요. 돈의 수치가 있겠죠. 그 부분이 신용융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게요.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신용융자를 쓰면 3억에서 5억까지 씁니다. 그죠? 그러면 3억에서 5억이면 2억에서 3억을 내가 더 빚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보세요. 빚내서 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한다는 사람이 많다. 그만큼 확신이 차 있을까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빚내서 이걸 투자했을 때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확률적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높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람들이 탐욕 때 두려움. 그래서 사람의 탐욕을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이게 몇 퍼센트지? 사람의 탐욕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모르는 거거든요. 그걸 주식시장에서 가장 평가하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게 신용융자입니다. 신용융자를 보는 순간, 아,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지금 하고 있구나. 빚을 내서. 주식을 빌려드리는 겁니다. 누가? 기관들이요. 기관들이 여러분의 주식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 어머니, 누구누구 사장님, 이게 지금 10,000원짜리인데, 이거 지금 1억이면 한 3억 원어치 사십시오. 우리가 2억 원어치 주식을 빌려줄 테니까. 이거 10%만 가더라도 1억에 30% 수익 에버리지가 나오니까 수익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런 전화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증권사로부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증권사는 선수급에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선수급 애들이 여러분한테 그게 30%, 40%, 50%, 100%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여러분한테 막 퍼주겠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딱 보니까 100% 갈 것 같아요. 10,000원짜리인데 20,000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야전군한테 제가 7%, 연 7%로 이자 드릴 테니까 저 좀 주세요. 하면 주시겠습니까?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갖고 있으면 이거 100%, 50%를 먹고 60%를 먹고 수익 낼 수 있는데 내가 널 왜 빌려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물며 그런데 기관들이야 오직이나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는 개인들의 욕심, 탐욕스러움이 포함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용융자로 답을 하는 것이고 신용융자가 증가할수록 기관들은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주는 거죠. 3개월 안에 갚으세요. 6개월 안에 갚으세요. 1년 안에 갚으세요. 6개월 안에 그 가격이 20%만 떨어지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은 치명상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담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토마토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통 막 오래되셨죠. 개국 때부터 저를 보셨으니까. 그죠? 제가 2007년도에 지수 2001때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주식 다 파시라고 그랬죠, 그때. 그리고 1년 후에 주가는 9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주식을 무조건 사시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미국장은 더 떨어졌거든요. 근데 미국장 떨어진 거 상관없이 그냥 사들여라. 무조건 사야 된다, 그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매도 금지입니다. 공매도 금지요. 공매도 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더 이상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그 물량, 쏟아부은 물량을 다 걷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전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찬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08년도 그 10월 달에 주가가 890 찍는 날, 그 전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공매도 금지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온토마토가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때 나와가지고 혼자서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지금 주식 사십시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의 승부 배팅은 지금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아무도 안 사시더라고요. 왜? 공포에 질린 거예요. 아, 미국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불과 8개월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는 겁니다. 8개월 전까지, 2008년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지수 2,500 간다고 떠든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방송반은 온통이었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도 M모모 방송 있죠. 일요일마다 하는 거. 예? 연예인들 나와서 펀드 매니저 한 명 데려다 놓고 막 설명하고 말 되지도 않는 소리라고. 그 사람들이 과연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누가 돈을 잃을 것 같습니까? 어차피 외국인들은 돈을 안 잃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은 기관 투자를 어떻게 현혹시킬 것이냐예요. 여러분들 2007년도에 펀드 들어갔다가 다치시는 분이 한두 분입니까? 그때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방송의 위력이에요. 방송에서 버라이어티였죠. 일요일마다 하는 거. 연예인들 나오고 펀드 매니저 탁 나와갖고 막 설명하고 뭐 퀴즈 내고 맞추고 이렇게 하고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분들이?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가장 남들이 흥분하고 그 정도까지 나오면 그건 주식에서 땡입니다. 누가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왜 개인 투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퍼줄 거예요? 다 쓸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현혹되지 말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지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주가가 890 갔을 때 아무도 주식한다는 사람이 없죠. 다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고 나서 공매도 금지 명령이 딱 떨어져요. 이 말 하면 뭐 제가 무지하게 다칠 거는 사실인데 나라에 계신 분들이 딱 발표를 하죠. 개인 투자가 보호를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합니다. 다 죽여놓고 공매도 금지하면 뭐하냐고. 뭐 공동묘지에서 뭐 깃발 세우는 건가? 그건 아니거든요. 가장 위험해졌을 때 오히려 공매도를 제한해주고 처리해주면서 개인 투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세금 받는 사람이 일이에요. 근데 위에서는 다 풀어주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놓고
아, 이게 아닌가요? 여기 뭐 공동매주로 다 변해있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신용융자 규모 부분도 7조 원이 넘었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위험합니다. 이거는 과열권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빚을 내서 주식하는 거는 옳은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 여러분들 주식 경험에 빚 내서 주식하지 말자라고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게 10계명에 10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있어요. 미수치지 말 거, 뭐 신용융자 하지 말 거, 이게 있단 말입니다. 가장 기본의 원칙에 충실했다면 그런 기본 충실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계속 커지는 거거든요, 종목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여하튼 제가 신용융자가 6조 원에서 7조 원 넘어가면 여러분한테 주식을 뜯어 말기는 사람입니다. 2007년도에도 그랬고 2011년도 5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과연 그때가 수치 하나로 놓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로 탐욕 쓰러지라는 것은 그것이 다 소각이 됐을 때, 사라져 없어져 버렸을 때, 모두 두려워할 때, 그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다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그게 선구자고 영웅입니다. 영웅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나가서 총싸움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데, 내가 죽는데, 그걸 무릅쓰고 싸워서 이겼을 때 그게 영웅이에요. 전쟁 나가 총알이 왔다 갔다 해요.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럼 영웅은 탄생할 수 없습니다. 가장 남들이 두려워할 때를 기다리십시오. 지금은 남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왜? 미국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구이를 제가 그랬죠. 그게 38광땡 중에 광 3장 중에 한 장을 지금 봤기 때문에 스탑을 못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패가 안 좋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 패 갖고 내가 3점 못 나? 엎어. 나 안 할래. 이렇게 해야 돼요. 패가 좋았을 때는 상대가 나한테 가짜 패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아는 기업에 투자라는 겁니다. 잘 아는 기업. 그죠? 여러분들 중에서 직업군을 보시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내가, 농수산업에 일을 한다. 그럼 농수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잘 보세요. 제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 쪽에 일을 한다. 그럼 자동차 부분만 보셔도 돼요. 자동차 하시는 분이 바이오주를 볼까요? 바이오주 아무리 설명하면 이해가 되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기업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는 기업부터. 내가 제일 알 수 있는 기업. 그건 내가 어떠한 직장을 다녔던가, 아니면 내 전문 분야가 뭐였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서 뭐 대학을 나오셨다. 무슨 어떤 대학을 나오셨는데 그 전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과면 기계와 관련된 정보들. 또 친구들이 다 그쪽에 있을 테니까 정보 수집하기는 좋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전혀 생뚱맞게 우리가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딱 보니까 이게 뭐 컵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칩시다. 컵을 만드는 기업. 이 컵을 만드는 기업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텔레비전을 만든다네. 그럼 이 기업이 제대로 살 수 있겠냐. 전공 분야가 아닌데. 이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생뚱맞게 뭐 한다고 갖다 막 편입을 시켜. 그럼 순간적으로 한번 테마를 형성하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콕 꽂아가지고 게임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잘 아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중에 핸드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신주를 제가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안정적이니까요. 왜? 방어하기엔 제일 좋아요. 안 깨지니까. 근데 전화기 없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전화기 다 들고 계셔요. 그럼 이 전화기를 처음에 사셨을 때 스마트폰 부품주도 가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 이 스마트폰이 전국적으로 다 퍼진 다음에는
안 팔릴 텐데, 스마트폰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통신 요금만 계속 올라갈 텐데. 그럼 어느 쪽을 투자하는 게 낫겠어요? IT,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늦게 사보셨다면 통신주 쪽을 보셨어야 돼요. 왜? 요금이 인상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요금의 인상은 뭐가 오는 거죠? 기업의 실적의 향상. 영업이익의 증가. 기업 실적의 증가. 결국에는 기업 주가의 상승. 거기까지 연결고리가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신다면 바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주식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 보고, 전하는 말이래요. 죄송합니다. 세미씨 불러서 게시판 정리 한번 싹 청소하고 갈까요? 자, 게시판 한번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계속해서 놀러와주고 계시는데요. 산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살긋꽃 핀 마을님 필명 참 예쁘시죠? 반갑습니다. 마인님, 태윤님, 하비스트님 등등 많은 분들 또 야정구님 또 강의 잘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필명이 무장공비님이신데요.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정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아자아자 게시판 눈팅만 하다가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삼성전기 77,600원에 비중 20% 종가 매수했다고 하셨는데요. 향후 전략이 궁금하다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무장공비님의 질문을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정군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저 웃어서 죄송합니다. 닉네임 왜 피면 무장공비입니까? 무장공비. 그 닉네임 좀 바꾸십시오. 그러다가 요즘 맨날 들리는 종북 얘기 나오시죠? 거기 가실 수 있어요. 예? 큰일 나십니다. 그런 말씀. 닉네임 좀 바꾸십시오. 멋있는 걸로. 그죠? 그러니까 바꾸시고. 자, 삼성전기를 사셨나봐요. 77,600. 오늘 종가에 들어가신 건데. 요거를 제가 볼 때는요. 일단 그림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자, 그림을 상으로 보면은 대부분 분들이 이 차트를 저보고 차트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차트를 왜 보실 것 같아요? 차트를 보는 이유는요. 과거의 가격을 다 보기 위해서입니다. 가격을 알아야 뭘 해먹을 거 아닙니까? 예? 어디에 물려있고 얼마에 걸려있고 얼마에 뭐가 되고를 알려면은 이거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1,800개 되는 종목. 얘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가격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렇습니다. 가격을 보기 위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을 한번 보죠. 이 종목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77,000원 좀 세게 붙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이 20%시라면은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고요. 요 종목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6만원 찍거나 그 이하로 내려오기 전까지 절대 쳐다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1년 전까지만 해도 10만원, 11만원이었죠. 여기는 예전에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죠? 6만원대 매수,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기다려라. 다시 떨어진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기다리시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세요. 줄여놓으시고 많이 못 줄이겠다, 나는 버티겠다 그러면 버티시는데 자금 요리가 얼마나 큼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제가 볼 때는 6만 원이나 그 이하 쪽에서 치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손실률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커질 가능성이 높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6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 이하에서 공격은 가능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이 삼성전기는 6만 원대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7만 원 아래에서 관심을 갖는 거지 그 이상큼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팔까? 이것만 고심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팔아먹지? 이렇게. 대신 6만 원 쪽 되려면 요거 이제 슬슬 나를 유혹하는 건, 나를 들었다 놨다는 건 느낌이 온다. 이런 거죠. 그죠? 느낌 아니까. 아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 원 선까지 하락 가능성을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시간적인 가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7만 원 지지했다가 또 반등 주고 막 이럴 거예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밴드를 칠 텐데 일단은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조금 올라오시면 비중 조금 줄이셨다가
6만 원까지를 좀 웨이트 대기 상태를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나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기업의 투자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스노볼의 원리입니다. 스노볼의 원리. 지금 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방식은요, 처음에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물러서라. 남들이 비관할 때 주식을 사라. 아시겠죠? 두 번째는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자. 그 세 번째는 스노볼의 원리입니다. 스노볼 아시죠? 눈덩이 원리. 눈덩이 원리입니다. 이 눈덩이 원리, 이 세 가지 원칙은요, 바로 워렌 버핏의 철칙주행, 그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을 따라하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 스노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1년에 2번 정도 매매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바로 이 스노볼의 원리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금리가 몇 %입니까? 3%대죠? 세금 떼고 나면 한 2%나 되나요? 2%도 뭐 그 이상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 스노볼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 어떤 원리가 적용돼야 되냐면은 바로 배당금을 잘 보십시오. 배당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워렌 버핏이 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삼성전자에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올 걸 몰라서 투자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 애플이 그렇게 올라갈 걸 모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최고? 이런 주식이 IT 관련된 주식들이 그렇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왜 그쪽 주식은 하나도 안 가지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몰라, 컴퓨터를. 내가 컴퓨터를 모르는데 내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뭔지 내가 알 거 뭐야.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나하고. 걔 말고도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먹고, 그래서 맥도날드라든지 코카콜라, 질레트가 여러분들 아시죠? 면도기로 유명해요. 워렌 버핏이가 면도하다가 야, 이거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쓰는데 이 면도날 하나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바꿔도 지구상에서 몇 명이 바꿔 먹냐, 이거를. 응? 바꿔치기 할 것이냐. 그럼 수익이 계속 나겠구나. 그거거든요. 그래서 질레트를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오죠. 배당금으로.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상장 기업 중에서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포스코입니다. 왜 포스코를 투자했을 것 같습니까? 포스코는 그때 당시 배당금이 삼성전자보다 높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기업 IR을 통해서 배당금을 1% 주겠다. 이게 난리가 아닌 거예요. 1%요? 1%밖에 안 돼요. 은행 이자의 3분의 1이야. 위험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수익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자산을 방어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방어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그건 투자의 메리트를 상실한 거예요. 워렌 버핏 스타일로 본다면. 그럼 워렌 버핏은 어떤 투자했냐? 예전에 보시면은 포스코를 그때 투자할 때 개념 자체가, 투자를 할 때 그 개념 자체가 그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포스코를 살 때 배당금 자체가 약 그때 당시로는 한 4,000원, 5,000원, 10만 원대 가까이 샀는데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10년을 보유하면 5만 원이란 배당금이 나오고 나는 50%의 방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10년을 놓고 봤을 때. 근데 10년 후에 세계 경기가 좋아진다면 철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주가가 상승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2002년에서 2003년도에 워렌 버핏이 포스코를 매수하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산했을 때 워렌 버핏이 받아간 배당금만 해도 거의 5만 원 돈이 넘어요. 그럼 지금 워렌 버핏의 수익률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원금은. 5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3, 4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당금으로 빼놓은 게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를 뺐으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이 포스코가 30만 원대죠. 그럼 약 800% 정도에서 900% 정도 수익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10년 만에. 그럼 연간 100% 수익을 낸 거예요.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원리를 적용해서 저도 또한 투자를 해봤고요. 또한 그런 식으로 원리를 적용시켰던 게 뭐 사담이지만 설명을 굳이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개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보셨지만 제가 GS 홈쇼핑을 무지하게 사랑했던 것을 아실 거예요. 2008년, 9년, 10년도에 GS 홈쇼핑 사랑이 아주 러브콜을 많이 보냅니다. 그럼 그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배당금이 3,000원입니다. 한번 가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저기 생각을 하시죠. 전업투자가 여러분들. 전업투자는 매일같이 돈을 맨날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강박관념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조금 더 해방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GS 홈쇼핑 주가입니다, 이게. GS 홈쇼핑이 2008년도죠. 2008년도의 상황을 보시면은 3만원대에서 4만원대 정도에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죠? 요때 당시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800대, 900포인트예요. 이때 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 사인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은요, 3,000원의 배당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3,000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뭘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게 3,000원씩 계속 준다면은 내가 이걸 4만 원에 사들여도 아예 한 5년만 버텨도 내 원가는 2만 5천 원 정도 되니까 그 안에 이것이 정거점 그 부분만 가더라도 나는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겠다. 10년만 보유하더라도 나는 원금을 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거든요. 내가 10년은 더 살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내가 10년은 더 살아. 그럼 10년 동안 이거는 3,000원 빼면 돼. 그래서 이 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 나왔냐면 29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시면 이게 4년에서 5년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주식을 2011년도에 매도 사인을 내려요. 2011년도에. 공교롭게도 15만 원에서 딱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 이것을 15만 원이면 일단 배당금까지 계산할 때 한 800에서 900%는 수익은 나왔지만 1000% 가까이 수익은 나왔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더 이상 올라갔을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배당 수익률이. 그죠? 15만 원 보세요. 4만 원, 3만 원일 때도 배당금이 3,000원이고 그죠? 배당금이 3만 원, 4만 원일 때도 3만 원일 때도 4만 원일 때 배당금이 3,000원이고 15만 원일 때도 똑같이 배당을 3,000원 한다면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투자의 계정 가치로 본다면 점점 투자 비중이 줄어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배당 수익이 줄어드니까. 시가 대비로 본다면. 그 때문에 여기서 고민해서 뭘로 바꿔 타버리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SK텔레콤이에요. 2011년도 SK텔레콤이 12만 원까지 떨어지죠. 그때 배당금이 12,000원입니다. 10%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10%란 말입니다. 지금 3년이지만 지금 갖고 계셨다면 20%에서 30% 고정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은행이자의 3배고 10년치 은행이자가 나온 겁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과정, 이런 원리들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우리 전업투자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용하시면은 상당부 여러분들이 생활비에 쪼들려서 매일 단타 치는 그거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더 증가시키고 한 단계 레벨업 시키기 위해서 주식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의 모습이 어때요? 꿈보다는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다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한데 내일 모레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리 스노볼이 성공할 수 있는지 아주 간단한 원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워렌 버핏은 컴퓨터도 할 줄 모릅니다. HA 테스트도 할 줄 몰라요. 맨날 먹고 놀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때를 기다리고 그때의 찬스를 연결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칼은 매일 후두르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상대를 쓰러뜨려야 되는 겁니다. 상대를 못 쓰러뜨리면 내가 상대의 칼에 쓰러져요. 아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그래서 스노볼의 원리를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 좀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일 모레 강연회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주식 시장에서 기초를 다져서 최선을 다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목요일의 남자 야정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야정군님의 전문가님의 강의 잘 들으셨나요?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점점 커지듯이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도 점점 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내일 모레 열리는 야정군 전문가님의 강연회에서 또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난세 영웅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난세 영웅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야인시대에서도 종목 진단 많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